빠바바밤. 자, 문제에서 그 어떤 그 반응식을 그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응식이냐면, 자, 바로 이제 이런 반응식입니다. 이제 Mg, Mg라 쓰는 어떤 금속이 있죠. 제 금속 이름은? 그래. 우리가 그 뭐 이렇게 마그네슘이라고 읽는. 그래서 이제 보통 상태가 뭐죠, 얘는? 상태. 고체입니다. 혹시 마그네슘 이 덩어리 본 적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안 보게 되는데 실제로 학교 과학 실험실에 다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특별히 위험하진 않아서 어떻게 생겼냐면 그 과립 형태로 그러니까 상품으로 나오면 과립 형태로 생겨서 과립이라는 게 뭐냐면 그 스틱 커피 있잖아요. 탁 찢으면은 거기 커피 알갱이가 고골고골 들어있잖아. 그런 정도의 크기. 네, 그런 정도의 크기로 이게 그 마그네슘 금속이 이제 그런 크기로 이렇게 이런 통에 담겨 팔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응성이 아주 뭐 심각하게 강하진 않아요. 뭐 반응성이 없는 건 아닌데 심각하진 않아서 그렇게 통에 넣어 팔아. 그럼 이제 필요하면 시약상에서 구매를 해서 이제 쓰면 되고 보통의 화학 실험실에도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고체처럼 생겼고 여기다가 이제 니기를 반응시키느냐. 바로 이제 거기에 이해, 이해를 반응시킵니다. 자, 얘 이름은 그 유명한 염산. 자, 당연히 이 염산은 화학을 1도 안 배워도 다 아는 단어죠. 그죠? 이거는 뭐 사실은 되게 위험한 강산이고 독극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화학을 몰라도 전 국민이 다 아는 단어, 염산. 자, 그럼 쟤 둘이가 이제 반응을 해. 그러면 이 두 개가 반응해서 뭐가 되는지 반응식 쓸 수 있겠어요? 뭐 돼요? 뭐 만들죠? 바로 봐. 우선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게 H2 기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물로 또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바로 이제 MgCl2가 수용액 중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겠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화학양론 계수를 맞추면 혹은 질량 보존을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바로 여기다가는 짜잔 2배만 해주면 완결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이 반응식의 종류는 반응의 종류는 뭐라고요? 뭐라고? 정반응이요?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삼염기 반응, 뭐 이런 것처럼 반응의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입시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다른 회차의 그 연대에서는 이거 물었습니다. 어. 음,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고, 반응의 속성상. 즉 뭐라고? 반응의 속성상 왜 산염기 반응처럼 산과 염기의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속성으로 구분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 그리고 자기는 그 단어를 알아. 왜냐면 중학생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해주면 허탈할걸? 근데 그걸 답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바로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반응의 종류를 다양하게 더 구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공교육 과정에서 반응은 크게 두 개 해요. 산염기 아니면 산화환원. 알겠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닌 것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잘 안 배워요. 그래서 이제 저 산염기 반응 아니면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인 증거는? 금속. 음, 금속이 음, 양면 음. 밑에서 전자를 뺄게. 오, 그렇죠, 그렇죠. 그래. 아주 잘 말했어요. 아주 잘 말했는데 금속이 전자를 뺏겨서 양이온이 된다. 좋은데 좋은데. 그렇지. 산화환원 반응의 증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해도 다 틀린 건 아닌데 가장 명확한 표현은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산화슈. 요게 변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산화수가 변하는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고요.
그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반응은 절대 산화환원 반응이 당연히 아니겠죠. 됐죠? 자, 그럼 저기서 산화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맥니지움 산화수 얼마? 0. 좋았어요. 자, HCl의 수소 산화수? 이렇게 이제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가 잘 되는 건 이온가를 바로 그 산화수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수소가 여기서 1 플러스, 염쇼는 1 마이너스. 자, 그리고 다시 수소는 0가고 맥니지움은 2 플러스가 되고 염소는 1 마이너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산화수가 변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산화수가 변하고 있냐면 우선 첫 번째 요 맥니지움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산화수가 감소했어요? 산화수가 증가했죠.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뭐라고 부르죠, 화학에서? 그렇지. 어제보단 헐 낫다는. 그래요, 좋습니다. 좋아요. 뭐 이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웃으라고. 자, 그다음 여기는 슈쇼. 자, 1 플러스가 0가가 됐어요. 산화수 증가 감소. 그런 반응을 환원. 산화수가 감소하는 환원 반응. 알겠죠? 자, 그렇다면 산화환원 반응 관점에서는 염소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산화환원 반응 관점에서는. 그렇지. 산화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얘만 구경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이제 그래서 실험 장치 이 관점에서 살피면 뭐 이렇게 됐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맥니지움 금속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고글고글한 과립 형태로 생겼다고 했죠. 거기에 이제 여기에 HCl 수용액에 담구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가 이제 반응을 할 거 아니야? 반응을 해서 보글보글 수소기체가 생기겠죠. 그럼 그 보글보글한 수소기체가 마치 그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냐면 그 유리그릇에 탄산음료 따라 놓으면요. 그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살짝 묻어나와가지고 유리벽 안에 살짝 묻어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뽀글 보이시죠? 이렇게 뽀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수소 기체가 이렇게 흡착됩니다. 흡착되어서 맥니지움 표면에 저렇게 싹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이제 그 실험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 기체가 이제 오글오글 생기고 있단 말이야. 오글오글 생기고 났을 때 그때 뭐 그 수소 기체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시간에 따라 측정을 한 거다 이런 말이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때 여기서 문제가 얘기하는 분석 방식은 뭐냐? 그걸 한번 보자 이런 말이지.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자, 우선 그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지금은 등온 등압 과정이에요. 문제 전체를 읽으면 온도가 특별히 변한다, 압력이 변한다 이런 말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저 등온 등압 과정 저 얘기를 왜 했을까요? 등온 등압 과정 저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그 부피가 뭐가 되죠? 부피가 그 시간대는 변하죠. 그렇죠. 등온 등압 과정을 왜 얘기할까? 이건 그 수능 준비 열심히 하는 애들만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등온 등압이 무조건 바로 팍 나와요. 그냥 3, 3은 9 뭐 이러는 것처럼 등온 등압 과정이면 바로 이거. 그게 등온. 등온 등압 과정이면 뭐? 몰수가 일정이라기보다는 바로 등온 등압 과정에선 바로 기체의 부피가 그 기체의 모르수랑 비례. 매우 많이 들어온 적 있죠. 그래서 등온 등압 과정이라고 하면 기체 부피하고 기체 몰수가 비례한다라는 걸 기계적으로 되뇌야 돼. 기계적으로.
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지. 봐, 다 배웠잖아. 그래서 PV는 nRT에서 자,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 RT 부분이 일정한 거죠, 그죠? 압력이 일정하니까 요 P도 이게 일정한 거죠. 그럼 남는 건 뭐하고 뭐? 부피하고 몰수니까 등온 등압 과정에선 기체의 몰수하고 부피가 필요한다. 이 별것도 아닌 저 사실로 사실은 수능 문제 같은 거 풀 때 3점짜리 킬러 컨텐츠 있죠. 3점짜리 킬러 컨텐츠에 저거 하나로 막 문제 푸는 것들이 있어요. 네, 진짜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걸로 그 1등급, 2등급이 달락달락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저 꼭 외워야 돼요. 꼭 알아야 되겠죠. 그래. 자,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지금 시간별로 기체의 부피를 측정했다는 얘기는 사실 얘는 비례적으로 무슨 정보란 얘기예요? 비례적으로 바로 이 수소 기체의 몰수 정보라는 거예요. 그게 비례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저렇게 기체의 부피가 나오면 그냥 쟤는 개념상 기체 몰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이제 반응 속도. 밑에 써야 되는데 여기 칸이 없어요. 여기다 쓸게요. 밑에 칸이 없어서. 자, 반응 속도. 자, 반응 속도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걸린 시간 분의 물질량의 변화. 무슨 말 알겠죠? 요거를 화학 반응 속도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 화학 반응 속도 관련해서도 진짜 까다로운 3점짜리 킬러 컨텐츠가 진짜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수능 친다고 하면 저 반응 속도 문제에서 이제 점수 깎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또 그 이런 논술형이나 심층형 문항에서는 그 까다로운 뭐냐면 킬러 컨텐츠 타입의 그 속도론 문제가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렇게 말로 해봐라 뭐 그런 게 정도가 나와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진짜 내신 관리만 잘 되면요 수능 보는 것보다 이게 훨 편해요 진짜. 내신 관리만 되면 생각해봐라. 수능 치다가 하나 틀리면 등급이 확 떨어지잖아.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요 인간은 실수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으로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게 보면 문제도 이렇게 좀 더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여러분 학생들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노리는 게 수능보다는 다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알겠죠? 자, 어쨌건. 자, 그럼 이제 요 논리대로 요 각 구간별로 반응 속도를 한번 따져보자. 따져보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요 사이에서 물질량은 얼마나 증가했죠? 20. 이때 시간은 얼마나 지나갔죠? 15초. 그래서 뭐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요. 그냥 이게 이 구간의 평균 그 반응 속도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구해 볼게요. 자, 얼마나 증가했어요? 16. 이때 시간은 얼마 지났어요? 15초.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얼마나 증가했어요? 여기서는 7ml 또 15초. 자, 여기서는 3ml 15초. 여기서는 1ml 15초. 그래서 문제에서 구간별로 반응 속도를 구해보라고 했거든요. 그 문제에서 구한 반응 속도 그게 바로 뭐다? 저기에 나와 있는 저거예요. 저기서 이제 뭐 약분할 거 약분하고 계산하는 거 계산해가지고 좀 예쁘장하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관점은 저거다. 근데 문제에서는 또 그림도 그려보래.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봤다. 이게 딱 그려놨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0, 15, 30 요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때 수소 기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이제 불연속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도시를 해보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놈을 만약에 자, 좀 잘 봐 우선 지금 이 실험 데이터는 당연히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이지. 자, 생각을 해봐.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건 아니면은 진짜로 뭐
뭐 자연과학계나 공대에서 그런 실험을 하건 뭐 조사를 하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불연속이에요. 이 자연과학의 모든 데이터도 불연속적으로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학에서 주로 다루는 잘 정의된 함수라고 하는 건 그건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이죠. 거기에서 실제와 수학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모든 행위는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학은 주로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약간 어떤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불연속적인 데이터가 나왔지만 왠지 이 데이터들 사이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왜 그 초등학교 때 왜 이렇게 점점점 올바른 것을 연결하시오. 이거 해본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왠지 얘네들을 연결하는 뭔가 함수 관계가 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그때의 함수 관계를 한번 가정해 보자.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물론 그 함수 관계를 지금 100% 알아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치면 이렇게 됐다가 짜자자잔 이렇게 되고 있는 걸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건 바로 H2 생성에 대한 시간에 따른 가상적 함수입니다. 이 가상적 함수를 이 데이터들로부터 추적하는 수리적 기술도 있어요. 다 개발돼 있으나 뭐 그거까지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떤 함수가 있을 거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함수는 있겠지만 요 첫 번째 데이터하고 요 첫 번째 데이터를 잇는 어떤 직선 그 다음 요 첫 번째 데이터와 요 첫 번째 데이터를 잇는 또 다른 직선 그 다음 요 직선 요 직선 요 직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가상적 함수 외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써놓은 구간별 직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지금 여기서 구해놓은 이게 되는 거겠죠. 수리적으로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평균 반응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어떤 연소함수가 만약에 가정이 된다면 그 연소함수에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얻을 수도 있죠. 만약에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 접선의 기울기를 얻는 수리적 테크닉을 뭐라고 하죠? 뭐로? 리미트. 미분이라고 하죠. 미분. 네. 미분 알죠? 미분? 미분. 그래.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고 미분을 하면 어느 상황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는 만약 예를 들어 요 점에서 짜자자잔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는 짜자자잔 여기서는 짜자자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각 순간 별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반응 속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얘는 순간 반응 속도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물론 지금은 순간 반응 속도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당장은 어려워요. 당장은 어렵죠. 이유는? 함수를 지금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함수가 없기 때문에 순간 반응 속도를 지금 당장은 얻을 수는 없지만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 물론 뭐 대충 그린 그림이긴 하지만 왠지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와 이 파란색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 보여요? 같아 보면 점점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측정 시간 측정 구간 이 좁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좁을수록 저기에 있는 순간과 평균 반응 속도가 비슷해지겠구나.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됐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저 데이터를 저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4 구간별 평균 반응 속도 구간별 평균 반응 속도. 자, 이 녀석의 속도의 특징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간별 평균 반응 속도의 특징.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우선 요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1. 첫 번째 1.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점점 감소하다가 어떻게 되죠? 일정한 정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0으로 수렴해 간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뭐냐면 이런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겠어요?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분의 1이니까 점점점 작아지게 된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 접선의 기울기건 구간별 평균 속력이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0으로 수렴하고 있을 거다. 무슨 말 되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로보로보로봐.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맥니지움이 한계 반응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되겠죠? 지금 맥니지움이 한계 반응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왜냐?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거든요. 싸그리 다 녹아버려가지고 모두 다 MgCl2 수용액으로 바뀌는 그 상황까지 반응이 진행될 거예요. 왜죠? 텍스트에 어떤 말이 있어요? 어떤 텍스트에 어떤 말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반응이 완결. 텍스트에 어떤 말 때문에 저 맥니지움이 여기서 한계 반응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바로 여기에 이 염산이 충분하다고 돼 있죠. 충분하다는 말을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excess. 얘가 충분히 과량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산을 아주 많이 준비를 해서 저 같이 넣어준 맥니지움 금속 조각이 완전히 녹아서 사라질 때까지 반응을 하겠다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결국 저 맥니지움이 없어져 버리면 더 이상 반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응 속도가 감소하다가 0으로 수렴해 갈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얘가 줄어들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 맥니지움의 금속 표면적이 늘어납니까? 감소합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결국 얘는 계속 녹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어떤 그림을 보면 얘가 이제 완결이라고 했을 때 요 맥니지움 금속의 처음 크기는 이만치였을 건데 녹아버리니까 얘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사이즈가 줄어가지고 더 작아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작아져 버리면 여기에 있는 수소기체가 들러붙어서 이게 만들어져서 들러붙을 수 있는 면적도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런 식의 맥니지움하고 염산 사이에서 나오는 반응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맥니지움 금속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될수록 맥니지움은 녹아서 없어질 거고 질량 보존처럼 뭐 물질이 없어지니까 표면도 부피도 줄어들어서 표면도 점점점 줄어들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반응 속도가 감소하는 또 다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요인. 역반응. 아, 역반응이요. 지금 이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응은 왜 역반응이 일어나기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여기 들러붙어 있던 수소 기체가 이런 식으로 대기 중으로 탈출하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역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역반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자, 저렇게 점점 반응 속도가 감소하는 또 다른 이유. 분자수? 어떤 수? 어떻게 복습해서 어제 한 거? 네. 이거 마시면서 해. 수학도 앞에 해가지고 힘들어. 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모르는 거 질문하면서 해. 알았지? 네. 선생님 왜 선글라스를 끼셨어요? 이게 제 눈이 좀 부어가지고. 그래 선글라스 괜찮아. 이렇게 그림. 예. 그거 애들은 되게 좋아하던데. 뭘 예, 좋아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모르는 거 질문해 현아야. 네. 빵은 없어서 못 샀어. 배고픈 거 아니에요? 아유 참. 그 왜 개그맨 양세찬 있잖아요. 나까지 해야 되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참. 왜 그 개그맨 양세찬 있잖아요. 그 분장 알죠, 이렇게 수염 이렇게.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이렇게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래갖고 한번 했더니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거. 자, 어쨌건 이거 보자. 두 번째 이유. 르샤틀리에. 지금 이게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반응 속도는 반응이 빠르다 느리다죠. 그 반응이 빠르다 느리다는요, 르샤틀리의 원리하고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물론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박사 과정에서 언급할 얘기고, 공교육 과정에서 뭐냐면 르샤틀리의 원리는 반응 속도하고 완전 무관하다고 답해야 되겠죠? 완전 무관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반응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런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럴 때 르샤틀리의 원리 쓰면은 무조건 감점이에요. 알겠죠? 절대 그거 쓰면 안 돼. 뭘까요? 첫 번째 이거는 사실 금방 생각해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쪼그라들 테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맥니듐과 실제로 반응하는 이온은 Cl-예요, H+예요? Cl- 반응해요? 누가 산화수가 변해요? H+가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맥니듐 표면에서 반응을 하는 건 Cl-란 얘기예요, H+란 얘기예요? H+란 얘기겠죠? 그럼 잘 봐. 반응하려면 예를 들어 봐봐. 저기 누구냐? 저기 현아. 뭐 혹시 뭐 이렇게 개인 정보, 신상 정보 현아 혹시 남친이 혹시 그래. 자, 그러면 만약에 미래에 남친이 있다고 치자. 있을 수도 있으면 안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남친이 그 미래의 남친이 만약에 지금 현아랑 만나게 되면 진짜 사랑하고 사이도 좋고 나중에 결혼해서 애들도 많이 놓고 그 다음에 돈도 엄청 벌고 사회적 지위도 막 엄청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늙을 팔자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자. 만약에. 자, 현아 기분 좋아 안 좋아? 만약 그런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면 매우 싫어요? 싫어요? 좋잖아.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싸우지도 않고 행복하게 애들도 건강하고 뭐 무슨 말 되겠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막 얻고 막 주변에서 존경받는 그런 그 뭐냐면은 운명이 정해져 있는 그 배필이 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배필 만나면 정말 좋겠지. 그 사귀는 연애하는 과정도 아주 좋고. 그런데 만약에 그 배필이 말이에요. 지금
저기 서아프리카에 있는 그 뭐냐면 힐리족 청년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서아프리카에 지금 막 열심히 창 들고 사냥하고 있는 그 힐리족 청년이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지. 그러면 그 청년을 만나기만 하면은 바로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직방인데, 왜냐면 사주가 너무 그 뭐냐면 궁합이 너무 좋아서. 근데 지금 당장 뭐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답해 볼 수 있겠어요? CL-가 방해하느냐? 예, 그런 효과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효과까지 얘기하려면 얘기가 너무 기니까 CL-는 구경꾼이니까 잠시 무시하도록 하고요. 잠시 무시하도록 하고. 자, 바로 뭐냐면 반응하려면 어떤 두 개가 반응을 하려면 반응하기 전에 두 개가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되죠. 둘 다 만나야 되니까 만나려면 가만히 있으면 만나져요? 움직여야 만나져요? 움직여야 만나지죠. 그럼 움직여서 도달할 때까지 항상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물속에서 헤엄쳐 오는 건 사실 편한 거겠어요? 힘든 일이겠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말을 만들 수 있겠어요? 자, 잘 봐요. H 플러스 이온이 맥니지움 솔리드 표면까지 확산되어서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H 플러스 이온이 있겠죠. 그럼 H 플러스 이온이 H 플러스 H 플러스 H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이 H 플러스 이온 중에 이 맥니지움 금속 표면에 가까운 게 먼저 반응하겠어요? 먼 게 먼저 반응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까운 게 빨리 더 달리기를 빨리 해서 올 테니까. 그럼 가까운 게 먼저 와서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응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비행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헤엄치는 속력이, 그러니까 속력이라기보다는 이게 도달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맥니지움 표면 주변에 게 먼저 반응을 하면 그 H 플러스 이온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더 멀리 있는 애가 헤엄쳐서 와야 되잖아요. 그때 뭐가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했어요? 자, 그 상황이 되게 어려워요. 생각해보면 매우 상식적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이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둘의 효과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 속도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자,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나이? 짜자자잔 지우자잔 장장장장. 자, 4에서 자, 그래서 구간별 평균 반응 속도의 특징 요거에 1, 2 한 다음에 이제 3. 자, 3은 뭐냐면 그렇다면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 모든 맥니지움이 반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반응 속도의 변화 있죠?
이걸 어떻게 하고자 하냐면요. 그것도 어떻게 하고자 하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색깔로 쓰고 이 상태에서 아니 다른 색깔 쓰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상황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쫙 반응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촉매도 좋습니다. 촉매도 좋은데, 근데 사실은 촉매는 답이 되기는 하지만 그 심사위원들한테 크게 어필할 만한 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촉매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별의별 촉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촉매 쓰면 돼요. 뭐 이거는 마치 뭐냐면 야 이거 어떡하냐 되게 하면 되지. 뭐 이런 대답이랑 똑같기 때문에 촉매가 틀린 답은 아닌데 촉매라고 대답을 하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을 경우 그렇게 그 채점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촉매 말고 어떻게 주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반응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반응이 어디서 진행된다고요? 지금 이 반응이? H 플러스가 어디서 반응이 되죠? 칠판에 막 여러 번 써놨잖아요. 저 반응이 어디서 진행되죠? 수용액이 어디서? 어디서 수소기체가 만들어져요? 누구 표면? 맥니듐 표면에서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표면이 반응이 잘 되려면 표면이 좁은 게 좋겠어요? 표면이 그렇지.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 맥니듐 솔리드의 입자 크기를 되도록 작게 만들어줍니다. 자, 질량은 같은데 표면을 입자 크기를 되도록 작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작게 만들어줄수록 어떻게 되냐면 질량당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 설탕 같은 걸 물에 녹일 때 설탕 덩어리를 넣으면 빨리 녹아요? 설탕 가루를 넣으면 빨리 녹아요? 그걸 하라는 얘기, 그거를. 즉 맥니듐을 가져다가 덩어리로 넣지 말고 빻아가지고 좀 가루로 넣으라 이런 얘기죠. 빻아서 가루로 넣으면 전체 질량은 일정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가루 전체 질량이 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루를 내버렸으니까 없던 표면이 막 생길 테니 표면적 전체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입자 크기를 작게 하고 표면을 단위 질량당 늘리면 이 반응 속도가 아주 빨리 증가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문제점이 앞에 있잖아요. 어떤 이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문제점이 첫 번째가 지금 표면적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자, 반응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느려지는 거의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표면적 문제였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얘가 헤엄치는 속력하고 시간에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그럼 이걸 개선시키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개선시키면 반응 속도를 빨리 만들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H 플러스는 수용액이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큰 관계는 없고요. 몰수를 더 많이 이미 충분하다고 돼 있으니까 그 얘기는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거고요. 달리기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달리기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온도를 높인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좋습니다. 온도를 높인다. 그것도 좋습니다. 네, 온도 높이는 것도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자기가 만약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걸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뭐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뛰어가거나 혹은 응? 아니 여기서 만약에 저 인천 집에까지 간다고 쳐봐요. 걸어가면 내일 아침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가요?
쳐다보잖아요. 그럼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수용액을 휘저어줍니다. 휘저는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매우 상식적인 게 설탕물 녹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빨리 녹아요? 휘저어서 빨리 녹아요? 그거랑 원리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그것에 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수용액을 휘저어서 H 플러스가 Mg 표면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고온 조건 좋습니다. 어쨌거나 온도는 활성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와 관계된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온 조건도 좋고요. 그래서 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그래프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던 그래프가 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반응이 쫙 끝나고 그냥 그 다음은 금방 완결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자면 요거예요. 여기 이제 수용액을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얘를 이제 혹시 매그네틱 스터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가열 교반기 써본 적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게 막대기 자석에 그 교반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아래쪽에 가열도 해주고 얘를 돌려주는 기계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스위치가 있고 스위치를 온 했을 때 이 안에 또 하나 사실은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석이 뱅글뱅글 돌아가면 얘도 같이 막 돌아가겠죠. 해본 적 있죠? 그리고 웽 돌리는 거예요. 웽 돌리는 상태에다가 종이에 맥니듐을 파우더 알죠? 가루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웽 돌린 상태에서 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팍 집어넣자마자 수소기체가 구룩 생기고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만들어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이때 거기 보시면은 또 어떤 걸 하나 논술을 해야 되냐면 시간에 따른 평균 반응 속도의 변화와 그 이유에 대해서 논하고 제시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예를 서술하시오. 자, 이건 또 뭐냐? 자, 어디 지울까? 여기 줄게요. 여기 줄다. 자, 3, 그다음에 4, 5.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예. 첫 번째 1. 사실은 얘 억수로 많습니다. 그죠? 억수로 많은데 첫 번째는 고농도 산소 조건에서 연소 반응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슈거 알죠? 슈거의 기본적인 화학식은 탄소 N개에 H2OM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슈거의 보통 화학식이거든요.
그래서 N하고 M은 자연수고 임의로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슈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순물질이라기보다는 약간 여러 개가 섞여 있거든요. 아주 심하게 섞여 있는 건 아닌데 몇 가지가 섞여 있어요. 우리가 먹는 슈거라고 하는 게. 그러면 쟤를 연소한다고 했죠. 연소는 누구랑 반응시키는 거? 그렇지. 그럼 얘를 산소랑 반응시킨다고 치자. 그럼 뭐 돼요? 자, 이거 반응식 완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바로 뭐가 되냐면 CO2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뭐도 만들어지겠어요? 당연히 H2O도 만들어지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양쪽의 질량 보존 맞추면 자, CO2 몇 개 만들어지겠어요? N개 만들어지고 H2O 몇 개 만들어지겠어요? M개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에 산소에다가 뭐 써주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똑같이 N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설탕이 불이 잘 붙는다는 얘기인데 실제 설탕 태우면 잘 탈까요? 안 탈까요? 엄청 잘 탑니다. 종이 타듯이 잘 탑니다. 근데 설탕에다가 그렇게 불을 직접 댈 일이 없어서 그렇지 설탕에다가 불 대면 짝짝짝 하면서 막 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산소가 연소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여기에 있는 샨쇼 보통의 대기 중에서는 그 부분압이 얼마예요? 산소 이 정도는 아셔야지. 보통의 대기 중에 산소의 부분압은 얼마예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대강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호흡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요? 우리 대기 전체의 압력을 몇 기압이라고 해요? 대충 1기압이라고 하죠. 그 1기압 중에 몇 프로냐고요? 산소가. 그럼 몇 기압? 알겠죠? 그래서 저 산소랑 반응을 시킬 때 저 산소가 0.2기압,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대기 중 0.2기압 이 되면 우리는 그냥 뭘 경험하게 되냐면 그냥 연소가 되는 거예요. 불 좀 붙으면서 그냥 타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산소 있죠? 얘가 고농도 조건은 예를 들어서 얘가 4기압 이상 혹은 액체 상태. 산소도 물질인지라 산소에 끓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소에 끓는 점이 영하 한 180도인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고요. 하여튼 영하 100 몇 도거든요. 그 정도로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고압으로 만들면 산소 기체도 액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산소 액체라고 하는 건 산소가 뭉쳐가지고 액체로 있는 거니까 그 산소의 농도가 저농도인 거야, 고농도인 거야? 고농도지. 즉 쟤를 뭉쳐서 액체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은 보통의 대기 중에 부분압보다 4기압이니까 무려 수십 배가 더 크잖아. 이것보다 더 이상 혹은 액체 상태로 만들어 버리지. 그럼 이렇게 두 개 섞여서 반응시키잖아. 그럼 어떻게 했나? 터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냥 설탕에 불 붙이는 건 종이에 불 붙이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종이에 불 붙이면 불 좀 붙죠. 물론 그것도 가만히 내비두면 큰 불 나서 뭐 난리가 나겠지만 그냥 종이 한 장 타는 거 자체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충분한 양의 설탕을 가져다가 저렇게 고압 액체 조건의 고밀도의 산소랑 연소 반응을 시키잖아. 그러면 진짜로 어제 폭탄 얘기했죠.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질산암모늄 이런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런 폭발이 일어나요. 터집니다. 그걸 보여준 영화가 있죠. 영화에 이게 한 장면이 나오죠. 뭐죠?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에 이 장면이 있습니다. 설탕에 고압 액체 산소를 섞어서 폭탄처럼 터트리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바로 맷 데이먼이 나왔던 그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봤어요? 그 영화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재배요? 재배할 때도 터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하이드로진이라고 해서 그 우주선 액체 연료가 연소되는 반응이고요. 그거 말고 이게 설탕 이거 기억나요? 그 마션이라는 영화에 폭발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오거든요. 후반부에 드디어 그 마크 와트니를 구하기 위해서 동료들이 왔죠. 그래서 우주선을 끌고 왔죠. 근데 우주선의 연료 부족으로 마크 와트니까지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우주선을 어떻게 그 마크 와트니까지 접근을 시키죠? 바로 우주선 일부를 터뜨립니다. 우주선 일부를 터뜨려서 그 폭압으로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우주선의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 터뜨리고 남아있는 생존 부분, 가능한 부분을 움직여서 마크 와트니까지 접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주선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위적으로. 기억나요? 안 납니까? 네. 그 장면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인데 그때 우주선을 어떻게 터뜨리느냐? 그 우주선에 있었던 화학자가 재빨리 우주선에 있던 화학자가 선장이 우주선을 일부를 터뜨릴 테니까 폭탄을 만들어 오세요. 해가지고 그 화학자가 네 선장님 해가지고 가서 폭탄을 만들어 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여행해야 되는 우주선이니까 설탕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우주선에는 무조건 액체산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밀폐된 그릇에 설탕을 수북하게 넣고 거기에 액체 상태를 꾹꾹 따라가지고 꽉 닫아둔 거예요. 거기에 전선을 연결하고 전원을 연결한 다음 스위치와 타이머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터져요. 진짜로 사제폭탄으로 그걸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걸로 우주선을 터뜨리는 명장면이 바로 마션의 한 장면입니다. 이거 뭘 알아야 영화도 재밌게 보지? 현아 알겠죠? 현아 감동 좀 받았죠? 감동 안 받았어요? 화학을 공부하면 영화도 재밌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게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첫 번째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쓰라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분진 폭발. 이거 아세요? 분진 폭발? 안 들어봤어요? 중학생들 알던데. 분진 폭발이 뭐예요? 분진이 무슨 말이에요? 분진이 뭐야? 고운 가루. 왜 분말할 때 진이 먼지 진짜예요. 그래서 아주 고운 먼지 그런 걸 분진이라고 하거든요. 먼지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만약에 저기 현아가 누군가를 없애고 싶어. 그래서 건물을 폭발시키고 싶어. 그러면 군대에 들어가서 그 군용 폭약을 가지고 오긴 어렵잖아. 그럴 때 진짜 연맥이려고 어떤 공간을 터뜨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마트에 가서 밀가루 한 포대를 사옵니다. 뭔 가루? 밀가루. 밀가루를 이 공간에다가 밀가루를 한 봉지를 탈탈탈 텁니다. 그럼 밀가루가 입자가 굵어요, 고와요? 고우면 밀가루 이렇게 푹하게 틀 거 아니에요? 푹하게. 그럼 여기에 뭐랑 섞이겠어요? 공기랑 잘 섞이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라이터 딱 켜면 어떻게 되게요? 거기 현장에 있는 자기도 죽습니다. 뻥 터집니다. 뻥. 어느 정도 터지냐면 이 건물 한 층 다 날아가요. 그걸 분진 폭발이라고 해요. 자, 뭐냐면 사실은 밀가루 역시 이런 식으로 산소랑 반응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하고 물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밀가루의 명확한 화학식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 화학식을 기억하면 되는데 밀가루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그 밀이 입자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입자 사이즈가 큰 거예요. 입자 사이즈가 아주 작죠, 곱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밀가루가 되면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도요, 보통의 대기 중 0.2기압에서도요. 그래서 밀가루를 이렇게 막 한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살짝 불을 붙이잖아요. 불을 살짝 붙이면 뻥 하고 터져요.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분진 폭발이라고 해요.
자, 앞에 얘는 이 물질 자체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얘는 산소라고 하는 물질의 농도는 같은데 반응하는 물질의 표면적을 늘리는 거예요. 어쨌건 연소 반응은 연소 반응이고 터지는 건 같이 터지는 건데 그 원리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산소를 고농도로 쓰거나 아니면은 반응하는 연료, 얘네들 일종의 연료잖아요. 이 연료의 표면적을 늘려서 반응 속도를 빨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라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예를 들면 돼요. 무슨 말 알죠? 그래서 혹시 그거 알아요? 그 사회 시간에 배웠던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 봉건제도. 봉건제도 알죠? 봉건제도를 가장 많이 운영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봉건제도 썼던 나라. 모든 나라가 봉건제도가 있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봉건제도는 특별한 지역에서만 나타났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유럽 알겠죠? 그다음에 둥깃 그리고 니뽕 알죠? 니뽕 옆나라 니뽕. 그 세 지역에서만 봉건제도가 있었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봉건제도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봉건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중앙 집권이에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어찌나 정치 참여 의식이 강한지 다 중앙 집권이에요. 근데 이제 저기 유럽이나 중국이나 니뽕 이런 데는 봉건에서 지역마다 이제 깡패들이 있는 거지. 그 지역의 깡패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제도를 봉건제도라고 하잖아. 그럼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 봉건제도가 운영하는 지역의 성주들, 그걸 영어로 로드라고 하죠. LORD. 로드 위에 누가 있어요? 여러 명의 로드 위에 누가 있어요? 킹. 그리고 여러 명의 킹 위에 뭐가 있어요? 엠퍼러. 구조 알겠죠? 엠퍼러 밑에 여러 명의 킹 밑에 여러 명의 로드. 알겠죠? 그 로드가 운영하는 그 지역을 뭐라고요? 로드가 운영하는 자기의 나와바리. 이걸 뭐라고요? 그걸 장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회 시간에 안 배웠나? 이 단어 기억나죠? 그럼 이제 장원에서 성주 한 명과 대략 한 수천여 명의 주민들이 같이 사는 거야. 그럼 이 장원에서 1급 보안 시설이 어디게요? 항상 군인이 경비를 서는 1급 보안 시설. 이게 어디냐면 이제 모르잖아. 바로 방앗간입니다. 왜 방앗간이 1급 보안 시설이다? 터져서요. 왜 터지냐면 유럽의 방앗간은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죠. 그 큰 풍차. 그럼 풍차가 돌아가는 길에 기어를 설치하고 얘가 막 돌아가면 이걸 돌아가게 만들어서 큰 돌을 두고 절구를 둔 다음에 여기에 뭘 두겠어요? 이렇게 밀을 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돌아가면서 이게 밀가루를 빻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대규모 설비는 중세시대에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한 장원당 하나밖에 없겠어.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즉 장원 안에 있는 수천 명이 이거 하나로 다 빵을 구워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멈추는 날이 계속 돌아가겠어. 계속 돌아가겠지. 그럼 계속 돌아가니까 밀이 막 빠지면서 이렇게 풀풀풀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식의 기계 장치에 이런 장치를 기어라고 하는데, 기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기어는 보통 재질을 뭘로 써요? 금속을 쓰죠. 그러면 금속하고 금속이 계속 물려 들어가잖아요. 그럼 마찰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바로 열뿐 아니라 금속끼리 이렇게 탁탁 치면 불꽃이 튑니다. 스파크가 버쩍버쩍 튀어요. 그러면 밀가루가 불한데 버쩍버쩍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뒤진다니까. 초토화돼요. 초토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저기 방앗간 폭발 사고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거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 주변에 계속 기름칠, 알겠죠? 기름칠하고 주변에 계속 물 뿌려야 돼. 그래서 물병에 먼지를 계속 가라앉혀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이 분진 폭발의 한 예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학이 되게 재밌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뭐, 입시니까 재미 한 탱이도 없겠지. 뭐 어쨌건 아셔야 된다. 알겠죠? 이런 예를 논술을 하라고. 알겠죠? 그럼 뭐 논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써도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알아두라고. 되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